은퇴를 앞두고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남은 인생 얼마나 들까 싶어서요. 병원비, 생활비, 자녀 지원까지. 13억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던 날 마치 인생의 보험을 든 기분이었죠. 이제 걱정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조용한 마을로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집을 마련했죠. 정원엔 국화와 라벤더를 심었습니다. 아내는 꽃을 참 좋아했거든요.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창을 두드렸고요. 아내는 차를 끓이고 저는 신문을 봤죠. 그 평온이 오래갈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했죠. 돈도 있었고 건강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아내가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건축사였습니다. 평생 도면을 그리며 살아왔죠. 그런데 그때는 도면이 필요 없었습니다. 삶이 이미 잘 설계된 듯 했거든요. 텃밭에 상추를 심고 아내는 토마토를 가꾸었습니다. 저녁엔 둘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웃곤 했습니다. 딸은 멀리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봤고요. 그녀도 바쁘게 잘 살고 있었죠. 그게 부모로서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 말이 참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꿈을 꺼낸 느낌이었죠. 아내는 자주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걷자. 그 말이 그땐 그냥 산책 제안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립니다.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13억보다 소중했던 그 평온을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차를 끓였고요. 저는 신문을 펼치며 웃었죠. 그런데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얼굴이 창백했죠.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죠.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겨울이 손끝에 온 듯 했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위중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거든요. 병실에서 그녀는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숨만 쉬고 있었죠. 그녀의 숨소리가 희망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소리도 약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기다렸죠.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다시 눈을 떠주세요. 간병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검사비, 약값, 입원비까지.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었죠. 돈보다 시간이 더 무서웠습니다.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곧 갈게요. 하지만 비행기표는 쉽지 않았죠. 그녀가 떠난 날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도 오지 않았고 햇살도 없었죠. 그저 회색빛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날 제 마음도 그렇게 흐려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이웃 몇 분이 와주셨고요. 딸은 영상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화면 너머로 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문을 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의 슬리퍼가 그대로 있었죠. 그게 그렇게 아프게 보일 줄 몰랐습니다. 정원은 그대로였습니다. 꽃은 피어 있었고 바람은 불었죠. 하지만 그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그녀 없는 정원은 텅 빈 풍경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말이 줄었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말이죠. 여보, 우리 같이 걷자.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죠.
그 말이 이제는 유언처럼 들립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삶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니? 물었죠. 그녀는 잠깐 침묵하더니 아빠, 지금은 좀 바빠요.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멀리서 혼자 사는 딸이니 삶이 복잡하겠지 싶었죠. 며칠 뒤 또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답장은 하루 뒤에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이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제게서 멀어졌습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멀었습니다. 그게 가장 외로웠습니다.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썼습니다. 수진아, 아빠는 괜찮아. 그냥 내가 보고 싶구나. 편지는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 싶었죠. 그저 마음을 담았을 뿐입니다. 그날 밤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마다 제 마음이 묻어 있더군요.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딸은 아내를 많이 닮았습니다. 웃는 모습도 말투도 그렇죠. 그래서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보면 아내가 떠오르니까요. 영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화면 속 딸은 지쳐 보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괜찮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아 늘 괜찮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화면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꼭 갈게요.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보내려고요. 수진아, 아빠는 기다릴게. 천천히 와도 괜찮아. 우체국에 가는 길 손에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마치 마음을 들고 가는 기분이었죠. 그 편지는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원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더군요. 그게 딸 같았습니다. 멀리 있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존재. 그게 가족이 아닐까요?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숫자를 눌러보는 손끝이 예전보다 느려졌습니다. 마음이 따라주질 않더군요. 13억이라는 돈, 그땐 든든한 울타리 같았습니다. 이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담장처럼 느껴집니다. 생활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통장은 얇아졌고 숨은 조금씩 짧아졌습니다. 예전에 믿었던 투자, 지인에게 맡긴 금액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라는 말에 의심 없이 넘겼죠.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 주소도 바뀌었더군요. 그 사람도 돈도 사라졌습니다. 도심에 상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 노후의 버팀목이었죠. 하지만 몇 년째 세입자 한 명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는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세금도 무겁게 쌓였고요. 팔려고 내놨지만 관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불안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밤마다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남은 금액, 예상 지출,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 계산하며 잠을 미뤘습니다. 그게 참 낯설었습니다. 평생 도면을 그리며 살았는데 이젠 숫자에 눌려 삶을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은 구조를 세우는 일인데 제 삶은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기둥이었던 돈이 흔들리니
모든 게 기울더군요.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걱정이라는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은 아니지만 진심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000원이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숨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래된 벽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은 무너졌죠.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믿음이 사라졌다는 게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진짜 균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건물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그려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집에만 있기엔 마음이 무거워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발길이 마을 끝으로 향했죠. 작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엔 작은 도서관이라 적혀 있었죠. 문을 열자 책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향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책장 사이를 걷다가 한쪽 게시판을 보게 됐습니다. 건축 자원봉사자 모집.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마음 한켠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도서관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건축 강의 제가 해볼까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면을 꺼내고 예전 강의 자료를 정리하고 기억을 하나씩 되살렸습니다. 첫 수업날 아이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눈망울들이 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건축은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말이 입에서 나왔을 때 제 마음도 조금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생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이 많았습니다. 집은 왜 네모인가요? 창문은 왜 꼭 있어야 해요? 그 순수함이 저를 웃게 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아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집을 짓고 싶어요. 그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날 밤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도서관은 작았지만 그 안엔 온기가 있었습니다. 책보다 따뜻한 건 사람들의 숨결이었습니다. 자원봉사는 돈이 되진 않았지만 삶의 균형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에 기둥 하나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웃었겠죠. 여보 잘했어요. 라고요. 도서관에서의 시간은 제게 새로운 설계였습니다. 도면 없이도 삶을 다시 짓는 방법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주 도서관에 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고 함께 그립니다. 건축은 공간을 만드는 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햇살이 창가를 두드렸습니다. 그 계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정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심은 꽃들이 나를 부르지 않는 듯 했죠. 하지만 그날 창밖에 노란 빛이 보였습니다. 국화가 피어 있었죠.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꽃입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은 그대로였습니다. 흙은 숨을 쉬고 있었고 꽃은 말없이 피어 있었습니다. 삽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녀가 심은 자리 옆에 새로운 씨앗을 묻었습니다.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꽃은 매일 조금씩 자랐습니다. 그 모습이 위로 같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흔적이 흙 속에서 살아나는 듯 했죠. 그녀는 정원을 참 좋아했습니다. 여보, 꽃은 말을 해요. 그 말이 그땐 시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진짜 같았습니다. 꽃은 말없이 피고 말없이 지고 그 속에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정원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 느린 흐름이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아내와 함께한 날들이 꽃잎처럼 떠올랐습니다. 첫 만남, 첫 여행, 그리고 마지막 인사까지.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흙은 정직해요.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심은 만큼 자라고 보살핀 만큼 피어납니다. 그게 삶과 닮았습니다. 정원은 작았지만 그 안엔 그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 숨결, 그리고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꽃 사이에 앉아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곁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새가 그녀의 눈 같았고 바람이 그녀의 숨 같았습니다. 정원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정원에 나갑니다. 꽃에게 인사하고 흙에게 말을 겁니다. 그녀는 떠났지만 정원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원은 저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쓴 적은 많았지만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딸에게 하고 싶은 말, 그동안 참 많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니? 그 말로 시작한 편지들, 끝은 늘 망설임이었습니다. 보내도 될까라는 질문이었죠.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원에 핀 꽃을 보고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새 종이를 꺼냈습니다. 글씨는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한자 한자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습니다.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편지다. 그녀에게 보내는 것도 맞지만 내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기도 했죠. 우체국에 가는 길 손에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마치 마음을 들고 걸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구 앞에 섰을 때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여보, 같이 걷자. 그 말이 용기를 줬습니다. 편지를 건네며 작게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쁘게 잘 가겠네요.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은 느낌. 그게 편지의 힘이었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편지 받았어요. 읽고 많이 울었어요. 그 문장을 보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속에 제 마음이 닿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저도 보고 싶어요. 곧 갈게요. 그 말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편지는 종이 위에 쓰였지만 그 마음은 시간과 거리를 넘어 그녀에게 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끔 편지를 씁니다. 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흐르기만 하면 되니까요. 딸과의 거리는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고 있으니까요. 아침이 조금 느리게 왔습니다.
햇살은 창을 넘기지 않았고 바람은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심장이 예전 같지 않았고 숨이 짧아지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는 가능하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작은 준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 글자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글자가 삶의 마지막 장 같았습니다. 마치 책을 덮기 전 마지막 문장을 읽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조금씩 마음을 채워줬습니다. 도서관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웃음, 질문, 그리고 선생님이라 부르던 그 따뜻한 목소리들. 정원도 생각났습니다. 꽃은 여전히 피고 있었고 그녀의 손길은 바람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딸에게 보낸 편지, 그녀의 답장, 그리고 곧 갈게요 라는 말. 그게 저를 살게 했습니다. 삶은 도면 같았습니다. 선을 잘못 그으면 균형이 무너졌고 하지만 다시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렸습니다. 돈이 아닌 기억으로, 건물이 아닌 관계로 삶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내가 왜 늘 말했는지, 여보 같이 걷자. 그 말의 깊이를요. 그녀는 함께 걷고 싶었던 겁니다. 시간을, 마음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 말이 이제는 유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저를 지켜줬으니까요. 삶의 마지막 장, 그건 끝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시작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남기는 순간이죠. 저는 남겼습니다. 도면이 아닌 흔적을, 돈이 아닌 마음을, 그리고 사랑을요. 이제야 진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지막 문장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걷자. 그녀의 말처럼 누군가와 함께 걷는 삶,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설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